메이필드 호텔로 호캉스를 가는 길입니다. 메이필드 호텔은 김포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야 한국에 살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있다는 게 위치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일이 없긴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고 하면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위치 선정이긴 합니다. 저는 메이필드 호텔에 5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냐는 또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저는 운전해서 갔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제법 서울 외곽 쪽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산책을 할 만한 곳들이 제법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입구가 나오고요.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다른 호텔들과는 달리 나무랑 풀이 저희를 맞아줍니다. 여기는 스위트룸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수영장이랑 헬스장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왼쪽에 보이는 게 본관입니다. 캐슬 테라스라고 불리는 뷔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발렛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골프장이나 붙어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내리면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호텔 내부입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저는 체크인 시간까지 좀 남아서 산책을 하러 나왔고요. 낙원가든이라고 보이는 저기는 고깃집입니다. 270g에 15만원인 건데 뭐 맛이야 있겠지만 이럴 바에는 뷔페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항상 있긴 합니다. 마시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엔게이 지수가 좀 높은 저로서도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뷔페를 먹을 건데요. 뷔페는 여기서 캐슬 테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라스 형식으로 약간 삐져나와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여기는 외부에서 본 뷔페의 전경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방문했고 호텔 멤버십이 있어서 20% 할인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한 사람당 12만 8천원인 거니까 다른 고급 호텔 뷔페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긴 했는데요. 물론 더 비싼 만큼 더 맛있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항상 뭐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호텔 멤버십을 가입할 때 낸 돈이 있어서 그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호텔 부지 구경을 해줬습니다. 부지도 넓고 정원도 잘 가꿔 놓아서 산책하는 재미가 있어요. 저희 가족도 종종 와서 산책을 합니다. 한옥풍 건물이랑 나무를 보면서 힐링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페 겸 바입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아메리카노가 17,000원 정도 하는데요. 바로 앞에 앉은 분들은 치킨이랑 오렌지 주스를 시키셨는데 그러면은 86,000원입니다. 호텔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 해도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스텔라 2잔을 시켰습니다. 같이 주는 과자 이거 맛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뷔페를 먹을 거라서 뭐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스텔라 2잔에 총 3만원 나왔습니다. 체크인하는 건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웨이팅을 걸어둬서 줄을 안 섰는데도 1순위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는 디럭스 트윈룸을 예약을 했는데요. 더블 침대가 하나, 싱글 침대가 하나 있는 룸입니다. 저는 회원권이 있어서 추가 금액 22,000원만 지불하고 예약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26만 4천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일인지 주말인지 또 성수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인데 시기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못 그럴 것도 없기는 합니다. 뭐 평범한 룸이었어요. 소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TV랑 화장대도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 안에는 가운도 걸려 있었고요. 깔끔한 대리석 느낌의 욕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랑 욕실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안 나누어져 있는 게 오히려 편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뷰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티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자연뷰가 눈이 시원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건물이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나름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방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네요. 방에서 조금 쉬다가 저녁 뷔페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녁은 1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직원분께서 이렇게 자리까지 친절히 안내를 해주십니다. 제 자리는 바깥이 잘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자리가 꽉 차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창가 쪽을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자리에서 음식까지 거리가 좀 멀면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곤란한 점은 없었습니다. 수저가 밀리 깔려 있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5성급인데 수저 받침이 따로 없는 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밥을 먹다 보면 수저를 그릇에 두기도 식탁에 두기도 애매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수저 받침이 있으면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바깥 풍경이 보기가 좋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샐러드류랑 햄, 치즈 등을 먼저 구경을 하고요. 저는 이런 거는 뷔페에서 먹는 편은 아닙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주면 혈당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뭐 뷔페에서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지나치고 요즘 호텔 뷔페에 대게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대게가 있다고 되게 반갑고 그런 부분은 없고 따뜻하게 나오냐 차갑게 나오냐 정도를 재미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캐슬 테라스는 차갑게 나오는 대게였습니다. 수프는 특이하게 토마토 수프랑
수프랑 양송이 수프가 있었는데요. 저는 게살 수프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없었습니다. 대신 매생이 리조또가 있었는데요. 바다향이 약간 향긋하면서 크림 맛이 좋아서 맛있었어요. 보통 뷔페를 오게 되면 수프나 죽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사실 먹는데 어떤 법칙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뷔페에서 한 가지의 법칙이 있다 하면은 하나를 많이 담지 말아라 정도가 있긴 하겠네요. 오래된 주식 격언 중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인가 싶어서 꺼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꽃게인데요. 보기에도 볼품이 없고 이걸 먹느니 차라리 대게를 먹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고요. 깐풍기 맛있었습니다. 같이 튀겨진 고추도 바삭하고 맛있었고 소스가 괜찮았습니다. 저는 뷔페에서는 보통 평상시에는 못 먹는 혹은 같이 먹기 힘든 조합들을 먹는 편이라 깐풍기라든지 볶음밥 같은 거는 잘 안 먹는 편인데요. 그래도 먹을 가치가 깐풍기는 있었습니다. 생선류는 이런 식으로 DP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시랑 사시미를 좋아해서 여러 번 갖다 먹는데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 놓으면 편한 면도 있긴 하지만 원하는 회만 골라 먹을 수 없고 자꾸 그릇을 더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특정 회만 남게 되는 걸 방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안키모 버터 소스 유바라는 게 있었는데요. 셰프님께 여쭤보니까 포주를 어쩌고 한 거라던데 영 맛없어 보여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후토마키는 비주얼이 상당했어요. 연어, 광어, 새우튀김이랑 뚱뚱한 계란말이가 보이는데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싶었는데 아마 디너에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스시는 종류가 적었습니다. 참치나 단새우 같은 게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런 스시들의 단가를 생각해보면 뷔페 입장도 이해가 되다가도 인당 16만 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다가도 뭐 그렇습니다. 고기류는 양갈비, LA갈비 그리고 부채살 스테이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는 양갈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양갈비를 제일 좋아하냐 하면 선뜻 그렇다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일 괜찮았습니다. 익힘 정도도 괜찮았고 양 냄새나 간도 적당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의 부채살인데요. 구워져서 나오는 부채살이 너무 많이 익고 퍽퍽해서 미디움 레어 굽기로 통으로 구워달라고 요청을 따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호텔 디너에서 스테이크가 빠지면 아쉬울 것 같아서 따로 요청을 드린 건데 썰어서 단면을 봤을 때는 잘 구워진 미디움 레어였는데 원물에 안 좋은 걸 쓰는 건지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굽기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퍽퍽하고 감칠맛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LA 갈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고기류에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알리올리오 생선살인데요. 대구를 오일에 쿠킹한 요리였습니다. 알리올리오는 사실 파스타 요리를 말하는 거라서 알리올리오 생선살이라 하면 말에 어폐가 있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이건 맛있었어요. 전체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어는 약간 비리고 애매했습니다. 뷔페에서 장어가 맛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랍스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찜기에 올라가 있어서 따뜻하고 살도 촉촉했고요. 바다향도 나고 살에서 적당한 단맛도 나서 괜찮았어요. 다만 랍스터나 대기류를 먹을 때 발라서 먹는 게 하나의 숙제이자 문제인 건데 저는 이런 거 발라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재밌고요. 일행도 발라서 주니까 좋아했어요. 남자분들은 대게나 랍스터 까는 법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게 까는 법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라 그런지 주꾸미 숙회도 있었는데요. 맛이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가져온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점심에 먹었던 스텔라도 한 잔 더 했습니다. 저는 한창 먹고 있었는데 일행은 벌써 디저트를 시작을 했네요. 이럴 때면 좀 민망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5살, 그러니까 만으로 3살일 때 음식점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항상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식탐을 부리거나 뭐 억지로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부채살이랑 양고기도 한 그릇씩 더 먹어주고 스텔라가 맛있어서 한 잔 더 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션을 먹어줘야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디저트를 이렇게 담아왔는데 일행이 담아온 디저트랑 비교가 좀 많이 되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찍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해가 졌는데요. 밥을 1시간 40분이나 먹기도 했지만 해가 지기 직전에 들어가서 지고 나서 나온 것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스위트 별관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뷔페를 많이 먹어서 뭘 더 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편의점이 있다는 사실이 심적으로 안심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돼지 같고 그런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오늘은 사용을 안 했지만 스위트 별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캉스로 와서 뷔페를 먹고 나면 야 이제 뭘 하나 싶은 면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산책할 만한 곳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야경도 즐기고 산책하면서 살도 빼고 하면은 일석이조로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에는 서울식물원을 들렀습니다. 메이필드 호텔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니까 다음날 체크아웃하고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대륙들의 식물이랑 나무가 많아서 날씨 좋을 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보는 게 좋냐 도시를 보는 게 좋냐 하는 게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는 거긴 하지만 뭔가 도시보다도 자연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거는 아직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식물원까지 와서 이렇게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